(202페이지)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는 없고, 일단 거기 202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제품원가와 기간원가라고 있으실 거예요.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그래서 기간원가 옆에다가 요렇게 좀 적어주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나눌 거예요. 그 비용은 크게 이제 제가 앞에다가 5라고 쓰면은 요게 무슨 원가예요? 제조 원가. 그 다음에 제가 8이라고 쓰면 뭐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제가 9라고 쓰면은 영업 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조 원가는 무슨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조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는 거라고요? 사무실. 그 다음에 900번 때는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적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다 라고 적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쓰는 거다? 사무실에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조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네, 공장에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03페이지 거기 보시면 원가의 3요소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건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추적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는데요. 직접비하고 무슨 비요? 간접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비는 추적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간접비는 추적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도 직접비 그러면 대부분 요게 제일 많아요. 추적이 가능한 게 재료비하고 무슨 비라고요? 노무비. 그래서 앞에 요게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하고 뭐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직접 그러면은 특정한 데 쓰는 겁니다. 몇 군데 쓰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비 그러면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 군데 사용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공부할 때 제조간접비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간접 그러면은 같이 썼다. 그래서 같이 썼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도 같이 쓰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밥 먹으면 나누어서 내고, 같이 밥 먹으면 뭐 혼자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낸다라고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같이 쓴다. 그러면 사용료도 같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도 공통전기라 그래서 같이 쓰는 전기요금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뭐 해야 돼요? 같이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혼자 쓰느냐,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접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간접비.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여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제가 직접 간접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접비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배부해 줘야 되는 거. 근데 왜 배부한다고요? 같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시면 원가 통제를 위한 원가 분류 보시면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라고 있거든요. 실제 원가의 뜻이 뭘까요?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금액.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얼마 발생했다. 그게 이제 실제 원가고, 예정은 뭐 하는 거죠?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상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뭘 사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예상하기로는 한 10,000원이면 살 것 같아. 근데 가서 봤더니 12,000원이야. 그러면 예정 원가는 10,000원이 되는 거고, 실제 가서 봤더니 얼마였어요? 12,000원. 이런 식으로 예정과 실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죠. 아, 이거 10,000원 할 것 같아. 그래갖고 가서 직접 물어봤더니 10,000원이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똑같을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원가, 예정 원가가 있는데, 이 예정 원가의 특징은요, 신속성이에요. 왜냐면 예정이라는 건 예측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측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예측이라는 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예정원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만간 올림픽 월드컵 한대. 그럼 월드컵 누가 우승할 것 같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단점은 뭐냐면 이게 결과값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월드컵 누가 우승할 것 같아? 근데 실제 나오려면은 월드컵이 끝나는 날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우승팀이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신뢰성은 높아요. 신뢰성이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 금액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가라고 하죠. 부르는 금액.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실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는 부르는 금액입니다. 내가 3억에 팔고 싶어서 3억에 불렀어. 근데 3억에 팔릴 수도 있죠. 근데 3억보다 높게 팔릴 수도 있고 3억보다 뭐 할 수도 있어요? 낮게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예정의 가장 좋은 점은 빨리빨리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실제 이 금액에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거래가 낮게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거래가 돼봐야 아는 거니까. 내가 무조건 부르는 금액에 100%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한 3, 4년 전에 제가 김포에서 그 정도 됐겠구나. 김포에서 수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포에서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반 중에 한 분이 좀 잘 사는 분이 계셨어요. 원래 강남에서 살았는데 사업차 때문에 김포 왔다가 다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어요. 7억에 내놨거든요. 안 팔리는 거예요. 1년 후에 팔았어요. 6억에. 왜냐면 안 팔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격을 뭐 하면 돼요? 떨어뜨리면 되죠. 그래서 본인은 7억에 팔 수 있을 거라 그래갖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이제 몇 달에 얼마씩 떨어뜨리는 거죠. 왜냐면 안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싸다라고 느끼니까 안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부르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호가. 그다음에 내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원가하고 통제 불능 원가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떻게 쓰시냐면 경영진, 경영자.
그래서 이 통제를 누가 하시는 거냐면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통제 가능하면 통제 가능 원가, 경영자가 통제 불능하면 통제 불능 원가인데요. 대부분 통제 가능 원가는 직접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나 노무비는 어느 정도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처음에 국산을 썼어. 예, 근데 국산이 원가가 높잖아요. 예, 지금 이제 원가가 높으니까 수입산으로 바꾸겠어. 이런 거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제 가능 원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알바를 3명 쓰다가 2명으로 줄이겠어. 아니면 거꾸로 장사가 잘 돼. 그래서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어. 이런 것도 사장님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통제가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통제불능 원가들은 대부분 고정비가 통제불능 원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 변동비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비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고정비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임차료나 보험료 같은 것들, 얘네들이 아까 고정비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는데 100만 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집주인한테 가서 100만 원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빼세요, 방 빼세요, 나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웬만하면 한번 거래되면은 그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험료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만 원씩 내는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해 갖고 보험회사에 가서 100만 원 너무 비싸요, 깎아주세요. 그러면 보험회사 뭐라 그럴까요? 해약하세요라고 해요. 왜냐면 솔직히 보험회사 입장에선요, 다른 거 다 빼놓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해약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해약했을 때 100만 원 다 돌려줘요? 아니죠. 예. 끽해야 한 2, 30만 원밖에 안 돌려줘요. 예. 그래서 보험 드실 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불입기간 동안, 납입기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셔야 되지, 너무 큰 금액 잡아버리면 나중에 해약해야 될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안으로. 이게 좋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50만 원짜리 보험 좋아요. 비싸니까. 근데 내가 감당할 금액이 안 돼. 그럼 나중에 해약해야 되잖아요.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해약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해약. 왜냐면 보험해약했을 때 내가 받는 금액은 무조건 내가 낸 금액보다는 뭐 할 거니까요, 적을 거니까. 그래서 보험 들 때는 항상 내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들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해약하면 무조건 내 손해니까. 그래서 통제불능원가는 대부분 다 고정비하고 관련성이 좀 높다라고 봐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별표 3개. 그래서 원가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세요. 원가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원가 형태는 변동비하고 무슨 비가 있다고요? 고정비.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원가라 그래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뭐요? 구간.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간혹가다 그래프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그릴 건데, 이렇게 상승되는 거 요거를 변동비라 그래요. 무슨 비라 그런다고요? 변동비. 왜냐면 총변동비는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요게 고정비예요. 왜냐면 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일정하게 가다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요 일정한 게 기본 요금이에요. 무슨 요금이요? 기본 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이렇게 구간별로 아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저기요? 왜 안 나오시지? 그래서 요게 무슨 비라고 해요? 첫 번째가 변동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정비, 세 번째가 준변동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고정비인데, 중고정비는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중고정비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도 교재에도 그래프 그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20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관련 원가와 무슨 원가요? 비관련 원가. 요거는 그냥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관련 원가는 관련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관련 원가.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으면 뭐예요? 비관련 원가인데, 뭐와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에 관련 있는 정보도 있고 쓸데없는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있는 거를 관련 원가라고 하고, 쓸모없는 건 뭐라 그래요? 비관련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선택하실 때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관련 없는 정보 중에 하나가 강사는 솔직히 관련이 크게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다른 선택권은 있는데 강사 선택권은 없어요. 네. 그 반에 이미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부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강사 선택권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이 강사가 가리키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다른 강사가 가리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요 노동부 수업 같은 경우에. 왜냐면 A라는 강사가 여기에서 수업을 하다가 내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만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련 원가가 어떻게 보면 강사 선택권이 되는 거고, 관련 원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잘 가리키냐 못 가리키냐 소문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월 며칠부터 진행하냐,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학원 중에서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는 수업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뭐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자신 있는 수업이면 되도록이면 짧은 거 들으세요. 너무 긴 거 들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 그러면 아는 거 또 길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짧으신 거 들으는 게 좋고, 내가 잘 몰라 그러면은 최대한 긴 거 듣는 게 좋아요. 뭐 시간이나 이런 건 들긴 하지만, 왜냐면 최대한 긴 거 들어야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과목은 자신은 있는데 그냥 감만 잡으려고 듣는 수업이야. 그러면 짧은 거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거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뭐 100% 붙는 거는 없으니까. 떨어졌어. 그러면 종종 이런 질문 하세요. 저 이거 똑같은 수업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똑같은 수업 딴 데 가서 듣든 여기에서 듣든 뭐 똑같은 데에서 또 듣는 건 불가능하니까 딴 데 가서 듣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수업 또 들으면 두 번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곱하기 2가 될 것 같은데 절대 곱하기 2가 안 돼요. 대부분 보면 많아야 곱하기 1.3, 1.5지 대부분 똑같은 수업 또 듣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1 내지 1.2밖에 안 돼요. 이게 확 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대부분 권장드리는 게 A라는 수업을 들었어. 근데 뭐 떨어지건 붙었건 상관없이 그 다음에 비슷한 수업을 또 들을 거야. 그러면 한 단계 위에 거 들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똑같은 거 또 듣는다 그래서 월등히 올라갈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수업도 몇 번 똑같은 분들한테 해보고 했는데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그 나아지는 게 곱하기 2는 안 되고 진짜 잘하시는 분이 한 곱하기 1.5고 평균적으로 한 곱하기 1.2 내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30% 정도 업그레이드는 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 듣는다 그래서 두 배는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듣는 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액 원가. 우리 차액의 뜻이 뭐죠? 차액. 차액의 뜻은 차이 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금액이라고요? 차이 나는 금액. 그거를 뭐라 그래요? 차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차이 나는 원가예요. 그래서 100만 원하고 거기 보시면은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5,000원하고 10,000원 있잖아요. 그러면 5,000원하고 10,000원은 얼마 차이 나죠? 5,000원 차이 나죠. 그거를 차이 나는 금액이라 그래서 무슨 원가라 그래요? 차액 원가. 그리고 저희 시험은 3번, 4번이 잘 나와요. 특히 3번 잘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별표 3개, 4번에 별표 하나. 그래서 보시면은요, 매몰 원가라고 있어요. 무슨 원가요? 매몰 원가. 요게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거기 4개 중에서는. 매몰의 뜻이 뭐예요? 매몰. 매몰의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땅에다 넣는 거를 매몰시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메모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쓸모가 있어서 메모래요? 쓸모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메모 원가라고 나오면 쓸모없는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발생한 원가. 그래서 옛날 거. 그래서 쓸모없는 거, 관련 없는 거. 이거를 메모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10,000원 썼다. 그럼 옛날에 이미 썼잖아요. 그러면 그 10,000원은 현재 나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왜요? 이 10,000원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메모원가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미 사용해서 현재하고는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거를 무슨 원가라고 하세요? 매몰 원가.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회원가라고 있는데요. 기회원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기회비용. 그래서 기회원가는 무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은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대부분 선택 방법이 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도 두 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기회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예시는 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월세를 주면 만약에 1억을 벌고, 전세를 주면 5천만 원을 벌고, 매매를 하면 1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하나를 뭐 할 거죠?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세 가지 중에서 월세를 선택했어요. 뭐 선택했어요? 월세. 그러면 기회비용은 1억 5천만 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회비용이라는 건 선택한 거는 빼는 거예요. 선택한 거 빼면 요거 두 개가 남죠. 맞죠? 그 두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면 나는 월세를 선택함으로 해서 기회비용이 얼마가 된 거죠? 1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월세로는 얼마 벌었죠? 1억 벌었죠. 근데 내가 매매를 선택했었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 그러면 내 의사결정은 잘한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를 덜 벌었으니까 5천만 원.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1억이에요. 왜냐면 매매를 뺀 나머지는 요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죠? 월세가 더 좋은 거죠. 왜냐면 금액이 뭐 하니까? 높으니까. 그러면 나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왜냐면 매매를 선택해서 얼마 벌었어요? 1억 5천. 근데 내가 매매를 선택한 나머지 중에서는 가장 돈 많이 번 게 얼마죠? 1억이죠. 그러면 나는 선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높으신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 많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항상 내가 선택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 안 한 게 돈을 더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설명드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보험 영업을 해요. 무슨 영업을 해요? 보험 영업.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보험 상품을 팔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저희 보험 드시고요. 교통사고 나시면 1억을 벌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비자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을 들 거냐? 보험을 안 들 거냐?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분은 기회비용 1억이 뭐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희 보험을 드시면 기회비용 1억을 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기회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거 되게 웃긴 말인데 근데 이게 먹혀요. 대한민국 사람은 뭐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조금 유식한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무식한 말 하는 사람 좋아해요? 솔직히 유식한 말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어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왠지 멋있어 보여. 그리고 뭔가가 있어 보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조건 좋은 말 한다 그래서 좀 유식한 말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이런 말들이 좀 먹히긴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보험 안 드시면요 1억 못 벌어요. 이거보다는 보험 안 드시면 기회비용 1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용어를 섞어서 쓰는 게. 그래서 기회비용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 중에서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효익이 가장 작은 것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작은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원가의 흐름 있는데요. 요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 원가의 흐름에서 원가 계산 단계에서 요소별, 그 다음에 부문별, 그 다음에 무슨 별이요? 제품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 부문별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문별까지 하고 내일 아마 한 1, 20분 정도면 제품별은 끝나거든요. 제품별은 암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볼 건데 요 순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요소별이 뭐냐면은요. 우리 원가에 몇 요소 있다 그랬죠? 3요소. 그래서 그거 갖고 계산하면 요소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문별은 뭐냐면은요. 장소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추후에 제조회사 가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산 부문, 그 다음에 조립 부문, 그 다음에 포장 부문 이런 식으로 부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생산 부문은 뭐만 할 수 있는 장소죠? 생산만. 조립은요? 조립만. 포장은요? 포장만. 이런 식으로 그 장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걸 부문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장님들이 이런 걸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걸 궁금해할 수 있냐면 생산 부문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조립 부문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장소별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은. 네. 그 다음에 제품별로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떤 제품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저기 어디냐 221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지 207페이지부터 20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요 암기로 대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다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습득 속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하실 거 다음 주에 외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저기 보셔도 돼요. 저기 어디지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 2장짜리 2페이지 밑에부터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T자예요, T자. 그래서 T자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차변과 대변이 같냐 틀리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은 제조원가 명세서고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게요. 뭐냐면 기초는 우리 몇 월 며칠이죠? 몇 월 며칠? 1월 1일.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리고 참고로 이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근데 무슨 자산이냐면 재고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 자산. 그래서 보시면 왜 재고자산이냐면 이 제공품의 뜻이 뭐냐면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거죠?
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무슨 자산이라고요? 재고 자산. 그래서 기초는 왜 차변이냐면 요거 작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그러면 작년 게 올해로 넘어와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남은 거 버려요? 올해 만들어야 돼요? 올해 만들어야 되죠. 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거 버려요? 아니죠. 갖고 있다가 내년에 뭐 해야 되죠? 써야 되잖아요. 올해. 네. 그래서 작년에 넘어온 거를 기초라고 해요. 근데 왜 차변에 있냐면 올해 늘어났잖아요. 작년 걸 받음으로 해서. 그러면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죠? 차변이죠. 네. 그래서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올해 들어간 재료. 노무비는 올해 들어간 노무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차변인 이유는 이런 게 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만드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래서 차변이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는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의 뜻은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이 뭐냐면 올해 뭐 됐다? 완성됐다. 그러면 완성됐으면 제공품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공품이 아니니까 늘어나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어드니까 자산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 그래서 어느 변으로 가셔야 돼요? 대변으로. 그 다음에 기말은 12월 31일인데 이거 내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거 이야기한다고요? 내년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하나를 또 외워주셔야 돼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요거 공식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제공품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은 똑같은 제공품인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위에 거는 긴 거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긴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짧은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초 제공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래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은 똑같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점은 요 네 개 있죠. 요 네 개를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총 제조 원가는 요 네 개 합친 거예요. 차이점이.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품도 얘는 이제 손익계산서 가면 볼 수 있는데 얘도 자산이에요. 무슨 자산이냐면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의 주된 목적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이라 그랬어요.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제품도 이제 완성되면 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제품.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있어요. 이제 노무비, 제조경비.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나머지는 대별.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회계죠? 원가회계죠. 그래서 원가회계의 주목적은 월별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에서는. 근데 실무 가시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론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은 합시다. 한 번씩은 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노무비가 월급이거든요. 근데 월급 계산을 왜 하게 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적인 월급 받는 날이 세 날이 있어요. 하나는 매월 10일. 이날 월급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매월 25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매월 말일 날 월급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우리 회계에서 원하는 월급 주는 건 이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1월 달을 예로 들어 드리면 1월 1일부터 1월 며칠까지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 날 지급하는 걸 가장 베스트로 봐요. 우리 회계에서는. 근데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어떤 회사도 있냐면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계산해서 2월 10날 월급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월급 주는 회사도 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2월 10날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며칠 이후에 주는 회사들. 요건 이제 회사들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론에서 원하는 회사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몇 달치요? 한 달치.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주는 회사야.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론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한 달로 안 봐요. 왜냐면 1월은 며칠까지 있죠, 일반적으로? 31일까지 있어요. 며칠까지요? 31일. 근데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날짜로 계산했을 때 똑같은 한 달이지만 일로 계산하면은 이 한 달의 단가가 달라져 버려요. 왜냐면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미 전달에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줬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몇 월 며칠부터 계산을 하니까 1월 11일부터. 그러면 이번 달에 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11일부터 언제까지? 2월 10일까지.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며칠치를 더 받았죠? 열흘치를 더 받았죠. 왜냐면 한 달보다 기니까. 그러면 여기 대변에서 2월 1일에서 몇 월 며칠까지 빼셔야 돼요. 2월 10날까지 빼면은 정확하게 몇 달치가 남죠? 한 달치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론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정확하게 계산하자가 이론의 목적입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 이 방법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렇게 계산해봤자
회사에 남는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는 요렇게 줬으면 이게 그냥 1월달 월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큰 차이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거 계산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제조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경력에 따라서 시간당 급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10,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1,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5,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단가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하다 머리 터져요. 다 똑같으면은 금방 계산해요. 근데 대부분 제조회사 가보시면은 경력에 따라서 단가나 이런 게 차이 나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시험에 나옵니다. 한 3, 5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겁니다. 요 파트도.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암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공품 수량. 요거는 주로 세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쪽지 시험으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암기로. 그 다음에 221페이지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 또 나올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221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계산 방법에 따른 경비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았는데 한 번 냈어요. 왜냐면 다른 시험에서는 좀 잘 내는 내용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계산 방법에 따른 경비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월할 경비라고 있어요. 무슨 경비요? 월할 경비. 그래서 월할 경비는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월별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 경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경비예요? 월할 경비. 그래서 우리 보험료 매달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월세 살면은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죠. 그래서 월별로 낸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월할 경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측정 경비. 측정 경비는 말 그대로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그 측정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측정해가죠. 그래서 측정해서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래서 측정해서 낸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측정 경비. 그래서 김부선 씨가 한때 난방 열사였죠.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아요. 이거는 관리소장님하고 관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저도 이제 아파트 쪽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 전기 이거 있죠. 전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기나 아니면 난방 관련된 거, 가스 관련된 그 미터기라고 하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간혹가다 고장나요. 고장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직 직원들이 귀찮은 거죠. 원래 고장나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안 고치고 그 집들은 빵으로 냅두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손대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잘 보이려고 일부러 고장내는 경우도 있었대요, 실제. 그러면 빵이니까 그 집은 관리비에 고지서에 얼마로 찍혀요? 빵으로 찍혀요. 안 썼으니까. 근데 다른 집들은 조금 썼는데도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왜냐면
금액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쓴 금액에 원래 맞춰서 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빵 나오고 어떤 집은 많이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다 하면 아마 나오는 데들 꽤 많을 거예요. 이게 과거부터 전례해서 이제 내려오던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부선 씨가 터트리긴 했죠. 근데 전 그전부터 얘기는 들었었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보이려고 막 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고장 내버리기도 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터지긴 한 건데 옛날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돈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운반비. 우리 한 달 동안에 운반비 얼마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직접 뭐를 해야만 할 수 있죠? 지급을 해야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통비. 우리 교통비도 똑같잖아요. 네, 한 달에 대략 얼마 나올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지급을 해야만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수선비. 수선비가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 몇 번 고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급해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경비요? 지급 경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생 경비. 그래서 발생 경비는 현금 지출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경비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감모 손실하고 공손. 그래서 공손이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경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발생 경비에서 감모 손실이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감모가 수량 부족이에요.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 그러면 돈이 나간 거예요?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물건이 부족한 거죠? 예, 그래서 돈하고 관련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런다고요? 발생 경비. 그 다음에 공손의 뜻이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공손이 뭐냐면 제조 공정 중에 손해나는 걸 공손이라고 해요. 예.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만들다가 손해보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나면 손해보는 거예요? 불량 나면. 그래서 대부분 제조회사 가면은 현수막 붙여놔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냐면 뭐 올해 불량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불량 나는 건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돈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물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돈 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발생 경비라고 하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시험도 그렇고 대부분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아예 안 할 수 없어서 설명은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신호 확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